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사 의정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그 중에서도 모든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제가 결단을 왜 내렸는가 하는 부분을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합의 과정에서 이제 9월 3일, 4일에 집중적으로 정부하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젊은 의사, 전공의 선생들을 비롯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의정 우리가 합의문, 우리 의협안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밀접하게 또 여당과 밀접하게 계속 의견 교환을 했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은 회장인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날 9월 4일 날 결단을 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철회 후 원점 재논의,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우리가 이번에 4대 약이라고 규정한 것, 특히 젊은 의사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두 가지,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문제는 원래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 입장은 철회였습니다. 철회는 그 폐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일체 다시 논의하지 말자. 이게 우리의 원래 입장이었습니다. 8월 1일 날 대정부 요구사항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고, 처음으로 8월 14일부터 정부와 말 그대로 협상이 시작됐는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5대5로 만난 첫 번째 회의에서도 보시면 저는 일관되게 2시간 동안 철회를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산하단체의 의견, 또 대한전공의협회 집행부의 의견 등등이 계속해서 서로 토론하고 모여지면서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 바뀝니다.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이런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저는 제 회장 개인적인 생각은 철회로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것을 중단시켜 놓고 이것을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서, 먼저 정부에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 의사 추계를 연구한 다음에 정말로 부족하다면 증원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하지 않다면 감축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의료에 대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의전협 집행부의 기본 입장도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이 사회를 왔다 갔다 했던, 반드시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점 재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9월 3일 날 우리가 의협의 최종 협상안을 만들 때 젊은 의사 비대위안을 우리가 제출을 받았고, 젊은 의사 비대위안을 거의 100% 의협의 최종 협상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우리 의협의 최종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밤샘 협상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즉 의대 정원 확대 문제, 그 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중단 후에 원점 재논의 하겠다,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체백급여화 문제가 완전 폐기하겠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정 합의문 해설에서 설명드린 대로 애매모호한 문구가 담겼지만 우리가 또 구두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체백급여화 시범 사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당시 전공의협의회는 집행부는 9월 4일 날 새벽 정도에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가 아니면 자신들은 이걸 합의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또 전달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이죠.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습니다. 정부 내 강경파는
9월 7일 날 3차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9월 7일 이전에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전공의 집행부를 긴급 체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에 협박에 굴복해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한 그런 요소는 아니고요. 복수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 그러면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투쟁을 전개할 때 우리 의료계가 정말로 얻어야 될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의 피해도 일부분 감수하고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날 3차 전국사 총파업은 이제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 상당 부분 이미 동참을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전공의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 중단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 이제 의과대 교수님들 10,000명이 채한다는 이 의과대 교수님들의 업무 중단, 진료 중단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핵폭탄급 위력입니다. 그냥 이게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엄청난 사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3차 총파업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설명드렸지만 철회가 처음에 우리 목적이었다. 그러면 3차 총파업으로 가야 합니다. 완전히 폐기시켜버리고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마 1주 내지 2주 정도 3차 총파업을 했으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많은 우리 의사회원들의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국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철회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 목표가 철회 후 원점 재검 재논이거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이었습니다. 중단 후 원점 재논이 이미 9월 3일 밥상 협상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3차 총파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철회란 단어 딱 두 가지입니다. 철회 후 원점 재논입니다. 철회는 애초에 우리 투쟁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원점 재논의를 하겠다고 정부 여당 쪽에서 이미 밝힌 상태에서 이 법안들을 철회를 한 다음에 원점 재논의를 하나, 중단을 한 다음에 원점 재논의를 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철회란 것은 법안의 폐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지역의사제 관련된 법안, 공공대 관련된 법안 철회를 보여달라. 정부 여당에서는 그냥 폐기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고 할 때 법안 하나 발의하는 것은 반나절이면 발의가 됩니다. 대표 발의자 나오고 10명의 어떤 공동 발의자가 생기면 그때 그냥 법안 하나 또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서 또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법을 홀드시키는 거, 중단시켜 놓는 거, 그거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원점 재논의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원점 재논의가 들어가면 여기에 보류, 유보라는 표현을 써도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무법인에도 의뢰를 했고 우리 법제사 세 분을 통해서도 이미 다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저를 타겟팅한 게 아니라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전공의 집행부를 긴급 체포하고 그런 어떤 강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은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 실행할 사람들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9월 7일부터 우리 어떤 말 그대로 3차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료계가 얻게 되는 피해, 국민이 얻게 되는 피해, 그리고 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실익, 뭘 얻을 수 있냐. 철회 후 원점 재검 하나 얻는 거 외에는 얻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투쟁은 80-90% 중단 후 원점 재검토를 우리가 얻은 상태에서 여기서 일단 중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향후 꾸려질 협의체에서 치열한 정책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그때 그렇게 결단을 긴급하게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우리가 그 막대한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너무나 작고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피해, 또 국민이 입어야 될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전략적으로
9월 4일 합의를 우리가 이끌어내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합의문의 이행으로 나가는 것이 이번 투쟁을 우리가 승리로 훨씬 더 효율적인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협의 이 조직 구조의 근본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많은 우리 현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또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제가 충분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라도 이런 어떤 방식의 저는 결단을 내렸고 그것은 절차적으로도 제가 범투위 회의를 통해서 의협 단일화를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협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권을 제가 다 위임받아서 협상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큰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회원님들의 어떤 감정적인 상실감이라든지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더 많은 어떤 투쟁을 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아쉬움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 13만 의사 전체를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회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당시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아쉬운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고 비판한 점이 있고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서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서 우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을 더 강화하고 우리들 똘똘 힘을 뭉쳐서 정말로 이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의정 합의를 철저히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새로운 의료 개혁의 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